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와 B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갑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고 2021년 공시가격은 13억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는 갑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율 50%로 각각 소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A와 B의 생년월일과 주택 취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서 보죠. 자, 케이스 1은 조금 연령이 되신 분과 주택 보유기간이 길은 경우이고, 케이스 2는 연령이 그렇게 좀 많지 않고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 자,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우선 케이스 2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케이스 1을 보면 13억짜리 주택을 각각 50%로 소유하고 있고, 자, A의 생년월일은 52년 1월이고 B는 52년 A는 52년 1월 1일이고 B는 55년 1월 1일이죠. 자, 그리고 주택 취득일자는 2000년 1월 1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공동명의 과세 방식, 즉 56억 원의 공제를 받았을 때의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디 가서 계산하면 되냐면 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산정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 모의계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면 바로 이 메인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국세청 메인 화면입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와서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화면을 보면 맨 우측 자, 요 세금 종류별 서비스. 자, 세금 종류별 서비스. 자, 이 부분이죠. 세금 종류별 서비스 이 부분 모의 계산을 클릭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모의 계산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 자,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으로 9억 공제로 하는 게 유리한지 6억씩 12억 공제하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2021년 간이 세액 계산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되죠. 자, 주택 계산하기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케이스 1을 봅니다. 케이스 1을 보게 되면 자, 케이스 1은 바로 13억이죠. 자, 13억 50% 갖고 있을 때 각각 6억씩 공제 받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억이기 때문에 각각 50%면 13억에 50% 6억 5천, 6억 5천이죠. 자, 그래서 공시가격을 일단 6억 5천 원으로 넣습니다.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 넣고 뭐 조정지역은 뭐 아니라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기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계산하면 얼마가 계산되냐면 자, 이렇게 공시가 6억 5천에서 공제액 6억 원을 빼고 뭐 시장가액 95%하면 과세표준은 뭐 4,750이고 여기서 쭉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뭐 17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농특세 34,200원 했더니 20만 5,200원이 A가 50% 지분일 때 부담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50% 부담할 때, 즉 50%를 부담할 때 얼마였냐면 자,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20만 5,200원씩 A가 B는 각각 20만 5,2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AB 토탈 41만 400원이죠. 자, 그런데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단독명의,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6억 공제 받는 것보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서 연령공제와 보유공제를 적용받는 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3억이죠. 공동명의 13억이고 공시가격 13억이고 자, 생년월일은 A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 A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1952년 1월 1일생이고
이 주택의 취득일자는 2000년 1월 1일이죠. 자,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해서 산정을 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산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13억입니다. 자, 그래서 13억 원 입력하시고, 뭐 조정지역은 조정지역 아니면 부에다 놓으면 되고, 조정지역이면 뭐 여에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기 누르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니까 자, 공동명의 50% 공동명의로 1주택을 50%씩 각각 보유하는 경우에는 6억 원씩 공제받을 때는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가서 6억 원, 6억 원, 12억 공제를 받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부 공동명의는 원래 1세대 1주택 6억, 6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 1세대 1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해서 1세대 1주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해당되는 이 여에 체크를 하고, 자, 생년월일은 아까 1950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950년인가요? 1952년이죠. 1952년 1월 1일. 자, 그래서 1952년 1월 1일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취득일자는 2000년 1월 1일이죠. 자, 그래서 주택의 취득일 2000년 1월 1일 체크를 하고 간이세액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간이세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10억 원이고 9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산정이 됐냐면, 자, 152만 8천 원이 종합부동산세로 산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1세대 1주택이면서 나이가 많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여기서 바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연령공제를 45만 8,400원을 빼주고,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주택 보유 76만 4천 원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얼마를 빼주냐면 122만 2,400원을 빼주죠. 자, 그래서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서 122만 2,400원을 공제를 받아서 얼마가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되냐면 30만 5,600원이 산정이 되고, 농특세 20% 더하면 36만 6,720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는 게 더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52년생이고 뭐 주택이 2000년대에 취득했을 때는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41만 400원이 나왔지만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 변경 신고를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36만 6,720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신고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43,680원이 절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는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공시가격 지분율 다 똑같은데, 자, 생년월일이 72년 1월 1일이고 취득일이 2015년 1월 1일이죠. 자, 그러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 공동명의 50%씩 소유할 때는, 자, 케이스 1이든 케이스 2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케이스 2도 20만 5,200원, AB 20만 5,200원 각각 부담해서 토탈 41만 400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령도 60이 안 된 경우에 공동명의로 6억 원씩 공제받지 않고 1억 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9억 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 신고를 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3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인데, 자, 연령이 1972년이죠. 자, 생년월일이 1972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972년 1월 1일이고, 자,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면 2015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 1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간이세액을 계산해보면, 자, 똑같이 152만 8천 원이 산정이 됐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60세가 넘는 경우에 적용받는 고령자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주택보유기간은 6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주택보유기간은 30만 5,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52만 8천원에서 30만 5,600원을 빼면 122만 2,400원입니다. 여기에 농특세를 20% 24만 4,480원을 더하면 146만 6,880원이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0세가 안 되고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가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자, 공동명의로 갔을 때 41만 400원밖에 부담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 공동명의 주택을 내가 구원 공제받는 1세대 1주택으로 변경신고를 했다. 10여 원을 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는 144만 6,88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명의는 각각 신고하는 게 105만 6,480원을 절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령이라는 건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장기, 즉 주택 보유기간이 뭐 10년, 20년, 보유기간 이렇게 10년, 20년 장기간일수록 공동명의 소유 주택이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했고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했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으로 나이가 많은 분으로 신고를 해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게 세금을 더 훨씬 적게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6억, 6억씩 공제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60세 이하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뭐 10년 이하로서 단기인 경우에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공동명의로 각각 6억 원씩에서 12억 공제받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더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 1 같은 경우 고령자인 경우 보유기간이 길었을 때 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달라고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변경신고는 언제 하냐? 자, 2021년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빼달라고 신고하는 합산배제 신고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합산배제 신고 기간인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으로 변경신고,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게 훨씬 더 적게 나온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변경신고를 이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